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숨결을 전해드리는 세상을 둘러보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삶 속의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 한 여인의 평생을 뒤흔든 비밀입니다. 저는 올해 74세입니다. 이 사연은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랍 안에서 발견한 작은 공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재작년 10월 쓸쓸한 가을비가 창문을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자물쇠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1973년 9월 8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익숙한 듯 낯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아마 평생 그럴 일은 없겠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수진. 그 이름은 제게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실은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수진이 엄마가 떠난 건 정해진 일이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로 되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그녀란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수진이라는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고 조용하던 남편이 30년 넘게 감춰왔던 비밀을 이 조그만 일기장에만 남겨놓았다는 사실이요. 그 일기에는 매년 수진의 생일에 그가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본 이야기, 수진의 대학 입학식 날 몰래 뒤에서 박수친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을 준비한다. 그녀와 함께한 인생, 그리고 수진을 지켜본 나날들이 내겐 선물이자 고통이었다. 정실 부인에게 미안하다. 나는 2개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일기장을 다 읽은 날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일기장에 적힌 주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의 직장 주소였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연 중년 여성은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내민 사진 속 남편을 보더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의 부인이셨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제 눈을 피하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땐요, 저도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흠집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학교 운동회에도 와주고 생일날 선물도 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엄마랑 저만 그렸거든요. 그림 밑에 쓴 글 기억나요? 우리 가족은 둘이에요. 아빠는 없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픔이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이상했어요. 아주 가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운동회 날 학교 울타리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유치원 발표회 때 무대 위에서 떨고 있을 때 뒤편에 낯선 남자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서 누가 제 가방에 사탕을 넣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깜짝 선물한 거라고 했지만 전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자해를 했어요. 손목을 긋지는 못했고 팔뚝을 손톱으로 긁고 또 긁었어요. 살같이 벌어지고 피가 배어날 때마다 뭔가 진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겼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대는 게 느껴졌는지 그 선생님은 학교를 옮겼어요. 그때도 또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입학하던 날 혼자 강당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걸 들었어요. 눈을 돌리니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순간 너무 따뜻했어요. 왠지 아버지였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오셨나요? 운동회, 입학식, 병원에 혼자 갔던 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그녀는 그 끄덕임 하나로 많은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왜 단 한 번도 말을 걸어주시지 않았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오히려 조용하게 그녀의 마음을 꾹꾹 눌러왔던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난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를,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근데요, 지금 이렇게 진실을 듣게 되니까 어떤 슬픔은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는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나는 2개의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그중 하나가 저였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만 아버지를 느끼며 자랐고 가끔씩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 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평생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그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담고 있겠죠. 지금은 저도 그도 그리고 그녀도 각자의 방식으로 용서와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와의 연락은 자주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끔 엽서를 주고받거나 조용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신 날도 있었어요. 수진 씨와의 연락은 자주 오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엽서 한 장, 짧은 안부 메시지가 오갔고 그것만으로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그 침묵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아주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진이라는 사람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선뜻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는 늘 블랙이었고 책을 오래 읽는 습관이 있었으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했고 나는 불현듯 남편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묻어나며 낯선 사람 앞에선 단단히 닫혀있는 표정.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접고 살아온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처음엔 그저 날씨, 계절,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걷는 침묵조차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그녀의 안부를 떠올렸고 그녀가 보내온 짧은 문자 한 줄에 낯선 설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늘 남편과의 기억 속에만 머물렀던 하루였지만 이제는 현재 연결된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주 잔잔한 변화였고 그 잔물결이 내 마음을 천천히 덮어갔습니다. 나는 점점 그녀를 그 사람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수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가 아닌 내 오늘을 구성하는 누군가가 되어갔습니다. 책을 함께 고르고 도서관에 앉아 각자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녀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말투를 닮아가고 느긋한 리듬을 배우게 되었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내 삶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관계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나를 다시 사람에게로, 세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언하지 않았고 그녀도 내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후회와 상처, 미련과 죄책감이 그녀와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수지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조심스레 삶을 지탱하는 그 모습은 그녀만의 방식이자 그녀만의 용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내 남편이 남긴 흔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였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오후, 햇살 좋은 공원 벤치, 말없이 마주 앉은 카페의 조용한 공기, 도서관의 종이 넘기는 소리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감정은 다정함이었고 연결됨이었고 또한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생각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끔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픔으로 묶여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쉼이 되는 관계로 조용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게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에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예전엔 무심히 지나치던 미소, 지금 보니 그 속엔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만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또 하나의 삶에 대해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 말해야 할 날이 오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했지. 가정밖에 모르던 분이었어.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정리하던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흰 봉투 하나. 수신인도 없고 발신인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가 못 지켜준 두 사람에게 내게 남은 건 죄책감과 사랑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수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늘 앉던 식탁, 남편이 앉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 비어있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들이 제 곁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흐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흔적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느라 지친 날에도 조용히 안아주던 당신이 때론 화도 냈지만 가장 많이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 이제야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고 또 많이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나도 내 마음을 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글을 누군가 읽는다면 오늘의 내 선택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랑은 끝났지만 그 진심은 나와 함께 계속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둘러보는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아련하고 스산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